네, 자,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장 초반에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좀 끝날 때는 다 내려왔죠, 그죠? 코스닥은 살짝 마이너스 마감했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찌됐든지 이제 그 중소형주 쪽에서 특히 테마주들이 낙폭과대 반등들이 막 나와요. 특히 뭐 이슈가 있으면은 뭐 상한가도 잘 나오기도 하고 더 이상의 지수가 아무리 뭐 더 빠져도 종목들은 거의 더 이상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반등들이 잘 나오고 있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네, 반등이 많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낙폭과대주들의 반등 패턴을 얘기해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역 그 다음에 이제 홍해 그쪽에는 후티 반군들이 또 연합해가지고 지금 지나가는 배들을 향해서 또 온갖 공갈 협박을 다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슈까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가 움직이니까요. 근데 이쪽도 낙폭과대 테마주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실만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 먼저 볼게요. 아침에 뭐 시작은 참 좋았어요. 일단은 보시면 코스피가 그죠? 아침에 플러스 무려 4.5% 급등 출발을 했죠. 그리고 장중에 최대 6.2%까지 올랐었는데 끝날 때는 거의 다 반납을 하고 끝났어요. 달랑 0.7% 요거만 남기고 이제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아침에 이제 급등 출발했겠죠, 그죠? 2.5% 급등 출발해서 4.7%까지 올라가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시작이 강했던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잠깐만요. 네, 저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시작이 강했던 이유는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특히 뭐 다우지수나 이런 것들은 뭐 0.7% 올랐고 나스닥은 1.2%?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여기는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큰 등락이 없고 뭐 방향의 변화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5.2%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급등이죠. 급등인데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6월 22일 날 고점을 찍고 오늘이 딱 한 달째인데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거예요. 예, 예. 어서 오세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추세에서 벗어난 건 아직 아니거든요. 이 하락 추세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죠? 저는 이거를 삼성전자하고 그때 SK하이닉스 분차트를 그때 15분 봉 가지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하락 추세에 갇혀 있다. 여기서는 매매하는 거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쭉 내려오고 있죠. 음. 그러다가 반등이 세게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건 아니다. 아직까지. 네. 근데 어쨌든 어젯밤에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급등했다는 것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반도체주들이. 예를 들면, 네, 요걸 보시죠. 잠깐만. 자, 이런 식으로. 네. 어젯밤에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올랐어요. 네. AMD 8%, 인텔도 8%, 많이 올랐죠, 그죠? ARM도 7% 올랐고, 뭐 SK 하이닉스 ADR 요거 1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각각 12%, 14%, 뭐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올랐으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도 흥분돼 있었겠죠, 그죠? 막 가지야 이러면서 그죠? 네? 얼마나 또 좋았겠어, 그죠? 아침에 실제로 급등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얘네들이 지금 막 뭐 끝났다 안 끝났다 이런 말은 함부로 못 하겠어요, 여전히. 그런데 힘이 좀 빠졌어요. 예. 끝났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반드시 올라갈 것 같지도 않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쟤들 힘이 많이 빠졌다. 어젯밤에 저렇게 급등을 하고 막 했는데 삼성전자가 보세요. 시작을 한 플러스 한 6%? 생각보다 좀 약하죠. 어제 쟤네들은 10% 이상 급등했는데, 그죠? 한 6%밖에 시작 안 하더라고. 그죠? 왜 그랬겠어요?
왜 6%였을까? 간단해요. 전날 6% 올라서 끝났잖아.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 급등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6% 빼면은 아침 6%만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아침에 6% 떠서 출발하더라고. 어제 SK하이닉스는 4% 상승 마감했거든요. 4%?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 급등 마감했고 여기서 4%를 빼면 얼마야? 대충 8%. 그죠? 네. 그래서 그런가? 아침에 시초가가 플러스 7.6. 거의 8%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렇게 놨나 봐요. 참 돌팔이 같은 계산인데 단순한 계산이 돌팔이는 빼고 단순한 계산인데 그죠? 네,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그냥 어제 뭐 미국에 급등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요즘에 얘네들이 뭐 급등을 해도 전 화도 안 나. 옛날에 막 화나고 막 그랬거든요. 막 이것들이 막 그때 제가 오죽하면은 한 달 전쯤에 그랬나? 한 이번 달 초쯤에 그랬나? 저것들 그냥 다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사람이 아니고 얘네들 그냥 다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고 막. 오죽 제가 화가 났으면 그런 소리까지 했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때 이후로는 그냥 지금 그냥 뭐 얘네들 뭘 하든 화도 안 나네 지금. 네. 적응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아침에 급등 출발을 했는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났느냐? 삼성전자는 플러스 0.5% 요거 남았고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0.3% 남았어. 아니 남은 게 아니라 하락한 거지. 네.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끝났습니다.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그 일본의 키옥시아 홀딩스랑 같이 연동돼서 갔겠죠. 얘도 오늘 반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얘는요 아침에 8% 급등 출발해서 12%까지 갔다가 그래도 5%는 남겼어. 5%는 남기고 끝나더라. 참고하시면 돼. 그 결론이 뭐냐? 그냥 다 반납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이제 부정적인 거하고 긍정적인 거 두 개를 다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부터 얘기할까? 아니, 나 긍정적인 것부터 얘기해 드릴게. 아니,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부터. 얘가 사실 이거 부정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닌데 이 하락 추세에서 못 벗어났어요. 오늘 여기로 돌파할 뻔 했는데 돌파 못하고 안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는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부정적인 것부터 할까요? 긍정적인 것부터 할까요?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 잠깐. 그죠? 왜냐하면 이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대형주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당분간. 그리고 그동안에 거래량이 자꾸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을 보면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똑같이. 줄어들면서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추세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갇혀져 있어요. 계속 조정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얘네들이 여기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가 아니고 중소형주 낙폭에 따른 반등 그쪽이 확실하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게 또 뭐냐면 일단은 이제 여기 강력한 지지라인에서 반등이 나왔다. 미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 모두 다 아주 강력한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아주 강력하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떨어니까 너무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져서 여기서는 무조건 반등 나올 만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당분간 하락이 더 이상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게 돼준다면 반도체로 인한 변동성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야 할 일이 별로 없겠죠. 요즘에 뭐 반도체주만 급락하면은 맨날 그 서킷 브레이커 막 발동하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죠? 아수라장이야 지금 아수. 제가 세다 까먹었는데 역대 여태까지 14번 나왔다 그랬나? 14번 중에서 8번이 올해 나왔어요. 14번인지 13번인지 좀 헷갈립니다. 근데 14번이 맞을 것 같은데 14번 만약에 제가 틀린 거면 누가 댓글에 좀 지적 좀 해주세요. 외우기도 싫어. 짜증나서. 근데 14번일 거야 아마 역대. 여태껏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총 통틀어서 14번 중에서 올해 8번 나왔죠.
미친 거죠. 오리어들. 아무튼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변동성이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드니까 반도체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게 맞고 네, 그렇게 보시고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분차트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 15분 봉으로 봤잖아요. 보세요. 이럴 때는 이평선을 다 지우고 보시면 편해요. 그리고 차트 보실 때는요. 제발 휴대폰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도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휴대폰으로 차트 보는 거 아니에요. 귀찮더라도 컴퓨터에다 깔아놓고 보세요. 컴퓨터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면 이렇게 하시라고. 이게 삼성전자가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여기가 바닥, 여기가 단기 고점이죠. 네. 여기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네, 오늘 아침 여기를 살짝 돌파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려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 다시 안으로 쏙 하고 들어온 거예요. 차트가 현재 이래요.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가 여기서 강하게 탁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신감? 용기?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이게 확 올라가려면 필요한 거는 강력한 호재 또는 강력한 수급이에요. 실적도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됐고요. 실적만 갖고는 안 돼. 그거보다 아무튼 더 강력한 호재하고 아니면 뭐 수급 이게 있으면은 돌이켜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고점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정도로 막강한 호재와 막강한 저게 있어. 수급이 동반돼야 돼. 그게 없다면 얘네들은 계속 옆으로 돌든지 좀 더 떨어지든지 뭐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얘네가 아까 저도 말 조심하잖아요. 얘네가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정치적인 게 개입을 하니까. 그치?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란과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더 간 거예요, 사실. 전쟁이니까 갈 게 마땅히 없으니까 반도체주들을 더 날린 거라고, 시장에서. 반도체주를 급등시킨 거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주 급등시킨 거는 트럼프예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트럼프. 우리나라는 이제 내부적으로 정치권하고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이 미쳐가지고 막 저기 뭐예요, 막 이쪽을 너무 지나치게 올려서 그런 건 우리나라 내부 사정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주를 올린 거는 트럼프라고 보시면 돼요. 전 그렇게 봐요. 근데 그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또 뭐 별로 달라질 건 없겠지만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죠? 국제유가가 다시 좀씩 또 80달러대로 올라왔고 그래서 반도체주가 갑자기 또 돌아설 수도 있어.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살짝은 있어. 저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왜냐면 전쟁이 막 옛날처럼 막 이란이 막 뭐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다음에 또 해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반도체가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아침에 올라가다가 급등 출발했는데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 급등 출발했는데 아주 기운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보시면 거래량이 어쨌든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하이닉스, 삼성전자고요. 네. 하이닉스 여기도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중간에 한번 소선적이 있는데 이거 제외하고는 고점에서 주가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정상 아닌가요? 그건 좋은 거라고 배웠는데요. 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은데, 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떨어져요. 네.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가 막 터지면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에요. 예, 극히 이례적. 네,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거는 정말 두 눈 부릅뜨고서 확인하셔야 돼요. 네. 대부분은 세력이 다 나가도요. 네, 떨어질 때 거래 줄면서 떨어져요.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지수 이렇게 등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대형주가 근데 오늘 보면은 대형주들이 뭐 괜찮았어요. 그냥 현대차 이런 것들도 반등 조금 나오고
일단은 반도체가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여기 이런 대형주들 보면 얘는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인데 어쨌든 뭐 장중에 좀 올라왔었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브레이크를 밟더라. 이건 한국조선의 내용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는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쪽에 대형주 또는 반도체에 있었던 돈들이 우리 쪽으로 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럼 그 돈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수익이 날 거다. 손실 난 게 회복이 될 거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지수가 자꾸 더 떨어지면 안 돼. 제가 어제 오죽하면 삼전 믹스 조금 올라가라고 지금 응원을 좀 해줘야 된다. 꼴 보기도 싫긴 하지만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지수가 자꾸 떨어지면 안 되거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키옥시 홀딩스는 막 그렇게 급락을 해도요.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 그렇게 안 빠졌어요. 그거를 대체해 줄 만한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뭐 그래 미쳤어. 왜 저렇게 됐는지 다 아시잖아.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서 쟤네들이 자꾸 떨어지면 안 된다고. 아까 그 야후 파이낸스 미국 저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쪽에 메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도 그런 얘기 하대요. AI 공포 때문에 반도체 칩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미국에선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개판인 거지. 그러니까 이 주식이랑 정치가 이게 섞이면 이게 그렇더라. 어쨌든 빨리 얘기를 좀 빨리 할게요. 뒤에 또 재밌는 또 오세훈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아까 보니까 나락 같은데 네. 오세훈이 네. 자 아무튼 여기 이렇게 해서 대형주들 일단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 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중요한 의의를 두시면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지수가 자꾸 더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막 여기서 과도하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20, 30%더 떨어진다. 그럼 답도 안 나. 네. 그러니까 지수가 이 정도에서 하락을 멈춰야 되는 게 맞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뭐냐. 뭐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서 중소형주, 테마주를 올려야 되겠죠. 그런 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 5월 27일 날 ETF가 상장됐잖아요. 뭐 그때부터 막 박살 났잖아. 중소형주가 그죠? 근데 이제 7월 달인데 7월 20일이 넘었는데 예 갑니다. 보세요. 움직여. 네. 지난주에는 저기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 뭐야 애국 테마, 돈줄 테마주 그런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에서 이제 로봇 한다고 하니까 또 기가 막히게 올리죠. 코스모 로보틱스 이현상입니다. 어젯밤에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고점이 68,000원, 그 다음에 저점이 어제였는데 만원. 그러니까 거의 7분의 1토막을 내고 상한가 2개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2개 나와도 여기 물리신 분들은 욕할 것 같아. 이게 뭐야,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이래. 얘는 진짜 그 반도체 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상장을 5월 달에 했는데 고점이 저것들 상장했을 때 딱 그 타이밍이야. 그때부터 그냥 훅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지? 이분들은 몰라요. 뭐 금통주 올라탄 거니까 그분들도 책임은 있겠지만 그죠? 재수가 많이 없으셨던 거지. 다 거기서부터 떨어졌어. TXR 로보틱스 이것도 이현상이죠. 얘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얘기해드렸던 종목이니까 넘어갈게요. 이현상, 아이로보틱스, N로보틱스. 그러니까 삼성이 뭐 한다고 하니까 상한가 바로 나오죠. 이래야 돼요. 옛날에 테마주가 잘 갈 때 이런 식이었거든. 삼성이 뭐 한다더라. 그러면 그냥 그 테마가 일주일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 3개월 아니면 뭐 1년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뭐 그때는 끝내줬어.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중소형주 그리고 뭐 중소형주 이명박 대통령 때 많이 갔는데 테마주는 그 두 사람일 때 많이 갔었어. 오래 갔어. 어쨌든 이제 움직이죠. SPG, 사면 이런 것들.
반등 시원하게 나오죠. 코닉 오토메이션. 재료가 붙으니까 확 올리는. 요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게 거의 10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최근에 30만 원대 찍고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반토막 이상 훨씬 났었죠.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3번 레토막이었는데 거기에서 오늘 아침 이 무거운 대형주가 28%까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는 게 맞아요? 낙폭과대 위주로 물타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응? 그리고 물타기 한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지 마. 팔았는데 상한가가 어떡하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로보스타를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있다라고 칠게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많을걸? 여기가 한 15만원, 16만원인데 최근에 저점이 54,000원이에요. 제가 이제 물타기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15만원에 산 사람이 5만원대에서 물타기를 성공을 했어요. 바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급등할 때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얘는 못 팔죠. 팔면 손해니까. 얘라도 팔아야 되잖아. 수익이 20, 30% 났으니까. 근데 죽어도 안 팔아요. 왜? 여기서 산 거하고 여기서 산 거랑 합쳐서 저기 위에서 팔으려고 그래요. 심리가 다 똑같아. 아, 진짜 그래요. 미치겠어. 그래서 돈이 계속 안 돌아. 왜냐하면 그분은 현금이 언제 도는 줄 아세요? 있는 듯 없는 듯 더 끌어다가 샀잖아. 여기서 물타기를 성공을 했잖아요. 용기 내가지고. 그죠? 잘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칭찬받고 또 좋은 소리 듣고 수익도 내고 돈도 잘 들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가면 갈수록 말기암 환자보다 더 힘들어 하세요. 왜? 돈이 안 들거든. 동맥경화가 아니라 이제 돈맥경화가 그러죠. 이분은 돈이 언제 돌아요? 주가가 여기 이상 폭등했을 때 돈이 도는 거예요. 왜? 얘도 팔고 얘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없던 암도 걸려. 안 걸린다니까.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물타기 하면 안 돼요. 꿈도 끄지 마셔요, 진짜. 기분 나쁘게 드지 마시고,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도 안 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물타기 하시면 안 돼. 응? 아시겠죠? 돈이 안 돌아. 안 돌면 힘들다니까. 아니, 돈이 너무 안 돌아가지고 물타기 한 거 아니에요? 뭐라도 좀 해보려고? 그럼 수익 났으면 팔아야지. 근데 대부분 욕심내다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방이 많이 올랐어요. 로봇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벌써 20분 넘었네요. 잠깐. 자, 다른 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뭐가 또 움직이냐면 흥구석유. 여기 미국이랑 이란이랑 또 요즘에 시끄럽죠, 그죠? 네. 트럼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2월 말일 날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7월 달인데 벌써 이제 5개월, 그죠? 네, 5개월 정도 됐는데 정치적인 걸 떠나서 국제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란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쟤네들은 그냥 미친놈들이에요. 이란 사람들을 싸자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이란 지금 권력층들 쟤네들은요 그냥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이라고. 일반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또 달라. 종교를 갖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거 더 저기한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해군이 있어. 해군도 없어요. 남아있지도 않아. 그냥 수상 저 보트 같은 거 그냥 응? 좀 갖고 있는 거 그거 하고 미사일도 많이 이제 저기 됐고 응? 드론도 이제 별로 없고 공군이 아예 없어요. 해군이랑 공군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략 자산 몇 개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지난달에 그 종전 MOU를 그렇게 어렵사리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있던 거는 이란이잖아요. 이란이 자꾸 지나가는 배들 상선들 공격하고 자꾸 뭐예요? 통행세 걷는다고 하고 네? 그러더니 핵 개발도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미국이 그러면 그걸 계속 들어줘야 돼요? 하나도 안 지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미국이 공격을 하다가 지금 10일 이상 어제까지 10일째 미국이 이란을 막 공습하고 있는데 장난 아니게 때리고 있다. 지상전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공포까지 막 심어주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되면요. 이란이 아무튼 궁지에 몰리면 그때 꼭 등장하는 놈들이 하나 있죠. 후티방. 이란의 대리 세력, 이란한테 지원을 받아서 홍해바다 지나가는 배들 맨날 위협하고 그랬던 애들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아니 자기를 그렇게 먹여주고 저기 지원해준 이란 어버이 같은 그 이란이 그렇게 막 힘들어하면 후티방군이 벌써부터 막 지나가는 배들 막 붙잡고 야 니들 미국이랑 친해? 가만 안 두고 갔어 이러면서 막 이게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란 도와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어? 가만히 있어. 잘 보세요. 가만히 있다니까. 가만히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다가 지난번에 5월 달인가 언젠가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언젠가 한번 이란이 궁지에 몰리니까 후티방군이 딱 한마디 했어요. 이란을 돕겠다고. 미군과 이스라엘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 한두 발이랑 드론 한두 개인가 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네들은 주둥이로만 쏴. 얘는 입이라고 하기에도 표현이 과해요. 주둥이로만 싸워요. 주둥이로. 뭐 그러더라고. 전 처음부터 얘들 이러고 말 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맞췄어 또. 주식 전문가 하면서 별의별 걸 다 맞춰요. 왜냐면 요즘에는 국제 정세를 모르면 주식 못해요. 못해. 옛날에 솔직히 몰라도 됐거든요. 한 15년 전에는. 10년 전에도 그랬어. 몰라도 됐어. 근데 지금은 모르면 큰일 나. 이걸 다 돌아가면 알아야 된다. 근데 한동안 또 잠잠하다가 이란이 또 힘들어지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하니까 또 이란이 또 압박을 했겠죠. 니들 우리 안 도와줄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더니 또 이제 막 사우디아라비아를 뭐 드나드는 배들을 가만 안 두겠다. 난리를 지기고 있어. 뭘로? 주둥이로. 음. 근데 이제 테마주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안 움직이면 제가 뭐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움직여요. 관심 가져 보셔야 되겠죠? 한구석. 딴 거 보지 마세요. 여기 대비 얼마 올랐는데 저희도 여기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좀 내고 나왔거든요. 입에 다 팔았어요. 네. 지금은 없어. 근데 안 내려가요. 왜? 계속 공습을 계속 하고 있어. 종전 MOU는 이제 휴지 쪽이 휴지가 됐고, 그죠? 하고 있는데, 뭐예요? 네. 낙폭과대 테마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점 36,000원, 최근 저점 8,900원. 얼마 떨어진 거예요? 4분의 1 토막 이상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STX 그린로직스가 지금 크게 오르죠? 상한가 갔어. 얘가 전쟁 터졌을 때 고점이 9,600원, 최근에 1,600원.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6배? 거의 한 6배, 아니, 한 6분의 1 떨어졌다가 상한가 튀어나오고 지금 막 이러잖아요. 저번에 그 다시 교전이 시작됐을 때 상한가 두 개 나오고 옆으로 돌다가 지금 또 올라가요. 자, 그러면 얘에 관련돼서 후발주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흥하이온을 볼까요? 흥하이온도 우리 방에서 수익 많이 냈던 건데 흥하이온. 아까는 흥구석에 보시고 흥하이온은 고점이 4,700원. 최근 저점이 얼마예요? 1,500원쯤이었나? 1,600원. 1,500원대.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났다가 지금 슥 올라가요. 낙폭과대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도 낙폭과대 위주로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슈가 있다. 이란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그냥 짧게 얘기 드릴게요. 맨날 10일 연속 지금 그 두들겨 맞고 있고요. 그전 같으면은 뭐 미국과 전쟁에서 목숨을 불사르겠다 뭐 이러고 막 세게 나오거든요. 뭐 미국이랑 절대 대화 안 할 거야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미국과의 대화 채널은 열려 있습니다. 지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네. 얘네는 미친 개만도 못해 이라는. 전 그렇게 봐요. 그 두들겨 패니까 정신이 조금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전쟁 초반만 해도 지들이 맨날 승리하고 있다고 난리지기더니 지금은 미국과 대화는 열려있다. 트럼프 말에 따르면 맨날 빈대잖아요. 살려달라고. 살려주면 뭐해. 또 며칠 지나면은 바로 와갖고 또 지나가는 배들 붙들고 막 미사일 쏴대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친 개한테 몽둥이가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지금 트럼프가 들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자기 편한테 잘해줍니다. 근데 상대 그 적한테는요 무자비합니다.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상대방이 잘하면 그만큼 해줘요. 비즈니스니까. 근데 사기치고 뒤통수치고 잔머리 굴리죠. 네. 들이붙더라고요. 들이붙. 전쟁의 양상은 안 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후티 방문까지 막 난리 치는 거 보니까 입으로 난리 치는 거 보니까 조만간 뭔가 행동을 하긴 할 것 같아. 그죠? 네.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붕 떠 있어요. 예,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고 곡물 사료 제가 엊그제 우리 반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사료주나 이런 게 더 셀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그날 미래생명자원이랑 이게 상한가 갔었어요. 제가 월요일날 얘기했었거든요. 그날 상한가 갔는데 그 다음날 좀 많이 흔들었죠. 그죠? 오는데 또 올라. 얘는 살아있지 않네. 사진은 봐세요. 이미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니까 이런 거 사시면 안 돼.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고려산업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상한가 갔는데 그 다음날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할 정도로 장대 음봉을 때리더라고. 보통 이런 음봉이 떨어지면 거래가 전날 대비 절반으로 확 줄거든요. 주는 게 아니라 2배 가까이 나왔어. 무서워. 그러니까 상한가 나온 종목은 여러분들 혼자서 공략하지 마세요. 네. 요즘엔 그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상한가 나왔으니까 야 더 올라가겠다 싶었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시면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막 눈에서 피눈물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안 돼. 사료 이쪽도 이거하고 뭐 한타 그죠? 이런 것들도 좀 올랐었죠. 응? 얘도 뭐 월요일날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13% 급등 마감했는데 그 다음날 생뚱맞게 마이너스 20% 급락시키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힌트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심하게? 전쟁 끝났어? 끝나긴 뭘 끝나요? 더 심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이제 궁지에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막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서쪽 북쪽에 있는 그 누구야 쿠르드족 내려와서 막 응? 지상전 펼쳐질 것 같고 남부 쪽에 있는 뭐 어디야 거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이란 남부에 거기를 지금 미군이 이제 집중 포격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폭격기가 지금 이란 상공에 날아다니면서 테헤란 포함해가지고 주요 거점을 폭격하고 있대요 지금. 그리고 이란 이놈들이 핵 개발 안 한다고 해놓고 있다가 다시 핵 개발을 하고 있었대요. 그 곡괭이산이라고 피코백스인가 하여튼 뭐 곡괭이산 네, 거기에서 하고 있다 걸려가지고 미국이 거기다가 지금 폭탄 들이붓고 지금 난리도 아니래요. 음? 트럼프를 비판하실 수는 있는데 이란이 지금 뭔 짓거리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서 비판하죠. 저거를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니까 이란도 그냥 저기 하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 동네 깡패였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서 얘가 왕이었다고. 이슬람 그쪽에서 얘가 패권 국가예요. 지역 패권 국가인데 지역 패권 국가는요 잘 안 숙여요. 왜 동네 짱이었거든.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학교 짱인 거지. 동네 짱, 학교 짱이었다.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이제 체면이 있을 거 아니야. 자존심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허세. 그래서 한 번에 꺾이진 않아요. 마두로는 지역 패권 국가는 아니었거든요. 저기 베네수엘라는 지역 패권 국가까지는 아니잖아. 거긴 뭐 브라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잡혀가도 그냥 뭐 말 한마디 못하고 잡혀갔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쪽 관련주, 테마주가 돈이 움직이는 게 보여서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낙폭과대주들이 지금 테마주 위주로 좀 세게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종목을 사면 돼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되면 뭔 얘기를 또 해드리려고 했냐면 짧게만 할게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뭐라도 하셔야 돼요. 네, 뭐라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대형주 많이 갖고 반도체 많이 갖고 역기율종들 많이 갖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중소형주는 못 간 것뿐만이 아니라 폭락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기회인 것 같고
그죠?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보면 중성주가 이제 올라가는 자리에 다 있거든요. 그냥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따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바닥 안 떠나고.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문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오진 않고 그냥 멀뚱멀뚱 보고 계시는 거잖아. 음? 근데 그렇게 계속 그게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되게 힘들어져요. 언제 힘들어지냐면 그 종목들이 이제 치고 올라올 때 있죠. 그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뭐 종목을 들고 계신 건 있겠죠. 손해가 많이 나서 뭐 팔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확신이 안 들어서 물타기도 못하고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시죠.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왜? 미친 듯이 얘네들이 치고 올라올 때 여러분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락폭이 너무 심하잖아. 5월달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 빠진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종목을 다 사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일부를 물타기를 하든 뭘 해야 돼 지금. 아니면 뭐 여유 더 되시면 신규 종목도 저기 매수를 해야 되고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된다고. 특히 우리 문자반영들 잘 들으세요. 뭐라도 해야 돼. 불안하고 막 힘들고 막 아리까리하죠. 그러니까 좀 약간 신중해지고 그렇죠. 근데 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올라올 때 되게 힘들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때 그게 없어서 느꼈던 포모 증후군에 10배 이상 우리 힘들어요. 왜?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또 수익이 또 안 나. 나는 돈이 계속 안 돌아. 그럼 사람이 미쳐버린다니까요. 정말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얘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도 하셔야 돼요. 요즘에 그래서 자꾸 이제 본인도 갖고 있는 거 물타기라도 하라고. 그렇게 자꾸 해드리는 거.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건 포기한 거예요. 겁먹어서 쫄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나중에 누가 제일 답답해요? 본인이 제일 답답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하시라고 지금. 아셨죠? 이 얘기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셨죠? 음. 음. 러브포유님, 뭐, 제 방송 애청해주시는 분이죠, 그죠? 항상 압니다. 근데 지금 물린 거 본전만 얻어 감사합니다.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나쁜 뜻으로 그런 걸 쓰신 거 아닌 거 알아요. 네. 근데 막상 본전에 오시잖아요. 생각들이 다 바뀌시더라고. 막상 본전 오면은 생각이 다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목표가가 전고점으로 수정되시더라고요. 안 팔어. 네, 그런 분들은 좀 많이 봤어요. 본전 왔는데 팔아버리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네. 10명 중에 많아요, 두세 명? 네, 별로 없어요. 목표가 이제 급하게 수정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고생한 게 있어서 못 팔겠다고 다 바뀌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라도 하셔야 돼요. 가만히만 멀뚱멀뚱 그렇게 있으시면 안 돼. 뭐 술 한잔 하실 돈, 담배 사서 필 돈이라도 아껴서 하세요. 응? 하시라니까. 아셨죠? 그리고 오세훈 얘기는 짧게만 할게요. 아까 보니까 오후에 오세훈 저기 1심 유죄 판결 나와가지고 나락을 갔던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할 때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얘기해 놓으려고. 진양황이 하한가를 갔고 오세훈 오늘 맛이 갔거든요. 솔직히 전 쌤통이에요. 나 오세훈 되게 싫어하거든요. 보니까 모르겠어. 사람이 얍삽하더라. 한가발 저리 가라 할 정. 진양산업 12% 급락 마감했고 진양폴리도 18% 맛이 갔어. 오세훈의 미래도 불투명해졌죠. 근데 이 얘기 몇 건 했냐면 얘네가 급락했으니까 반대로 오른 게 있지 않을까? 응? 오른 게 있지 않을까? 약간 쭉 봤는데 눈에 확 띄는 건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1심이니까 그죠? 1심이니까 2심 뭐 대법원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네. 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뭐 딱히 없더라고요. 나중에
서울시장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 테마주가 뭐 움직이는 게 보이면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세훈 이슈가 커졌길래 어쨌든 뭐 이 사람은 좀 보니까 사람이 얍삽하더라고요. 네. 작년부터 하는 짓거리 보니까 얍삽해. 생긴 거는 신사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잘생겼고 뭐 매너 있어 보이고 그죠? 네. 근데 하는 짓은 영 아니고. 자, 일단 오늘 4시, 8시 40분이 넘었군요. 네. 아무튼 뭐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지금 겁먹을 게 없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낙폭과대 위주로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위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음? 그리고 오늘 우리 방은 오늘 종목 2개 냈어. 원래 일주일에 종목은 2개에서 많아야 3개 나가는데 월요일에 하나 냈는데 오늘 2개 또 나갔다. 오늘 2개 나갔어. 왜 이러겠어? 씨를 뿌려야 돼. 어떻게든 사서 채비를 해내야 돼요. 왜? 그래야지 확 돌았을 때 그때 현금이 확 확보가 되거든요. 그 현금을 잡고 그 상황에 맞는 뭐 주도주 아니면 테마주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또 수익을 내고 또 현금 생기는 거 가지고 또 계속 빡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원들이 안 힘들어요. 응? 돈이 도니까. 한 번에 많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돈을 돌게끔 해드려야 버텨낸다고. 그 큰 수익 날 때까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